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외로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마음. 요즘 마음이 좀 허전하신가요? 딱히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할 일도 했는데, 그런데 하루가 끝날 무렵이면 괜히 마음 한켠이 텅 빈 것 같은 느낌. 그 느낌 뭔지 아시죠? 예전에는 바빠서 몰랐습니다. 아이들 키우고 직장 다니고 살림 챙기고 그 모든 것이 숨가쁘게 돌아갈 때는 외롭다는 생각 자체를 할 틈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아이들은 다 컸고 각자 삶이 있습니다. 오래 다닌 직장을 떠났거나 이제 막 떠나려 합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소식이 뜸해졌고 배우자와는 한 지붕 아래 있어도 말수가 줄었습니다. 이 시간이 낯설게 느껴지신다면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은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한 철학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19세기 독일의 철학자입니다. 그는 평생 어둡고 불편한 진실을 말했습니다. 인간은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욕망은 끝이 없고 관계는 상처를 남긴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관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조금 다른 시각으로 그를 소개하려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절망을 말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있는 그대로를 직시하고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법을 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지금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놀라울 만큼 가깝게 닿아 있습니다. 천천히 같이 걸어가 보겠습니다. 1.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외로운가?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이 들수록 더 외로워진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단순히 주변에 사람이 줄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사람이 줄어서 외로운 것이 아닐 때도 많습니다. 곁에 사람이 있어도 외롭고, 가족이 있어도 외롭고, 심지어 사람들 한가운데 있어도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의 고통 대부분은 욕망에서 온다고. 여기서 욕망이라고 하면 돈이나 명예 같은 것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욕망은 훨씬 넓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기억되고 싶은 마음, 이것들도 다 욕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면서 이 욕망들을 사람을 통해 채워왔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이 아이에게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감각을 얻었습니다. 직장에서 내가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며 나는 이들에게 속해 있다는 안도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독립했습니다. 직장은 끝났거나 곧 끝납니다. 친구들은 멀어졌습니다. 그 욕망들을 채워주던 통로가 하나씩 닫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롭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인간의 구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냉정하게 직시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그 원함이 채워지면 잠깐 만족하다가 또 다른 원함이 시작된다고. 그 사이클이 나이가 들면서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 사이클을 돌려줄 외부 조건들이 예전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이제 내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배우자는 오래 함께해서인지 새로운 감사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회는 더 젊고 새로운 사람들을 향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혼란스러워집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이렇게 된 걸까?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이 혼란은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지금껏 외부에서 찾던 것을 이제 내부에서 찾아야 할 시간이 되었다는 신호라고. 그 말이 무겁게 들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해방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잠깐 외로움이 단지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라면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욕망을 줄이면 됩니다.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수십 년을 사람과 연결되어 살아온 사람에게 이제 덜 기대해라는 말은 너무 쉽고 공허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방법보다 먼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외롭다고 느끼는 이 시간이 정말로 불행한 시간입니까? 아니면 그냥 낯선 시간입니까? 이 둘은 다릅니다. 불행과 낯설음은 다릅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쇼펜하우어의 고독론이 정확하게 건드립니다. 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독의 의미, 이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혼자 있을 수 없는 사람은 자유롭지 않은 사람이다. 이 말이 처음에는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생각해보면 이 문장 안에 깊은 위로가 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충분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는 어린 시절부터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형제자매가 많았고 집에는 항상 사람이 있었고 일터에서도 혼자인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찾아온 이 고요함이 어색하고 불편한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독은 벌이 아닙니다. 고독은 능력입니다. 모든 사람이 고독을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독을 견디고 그 안에서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나 도달하는 경지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사교적인 인간은 많은 것을 외부로부터 얻는다 하지만 자신 안에서 충분한 것을 가진 사람은 그 어떤 것도 잃지 않는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외부로부터 얻는 사람은 외부가 사라질 때 함께 무너집니다. 하지만 자신 안에서 가져가는 사람은 외부가 변해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신 안에서 충분한 것을 갖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혼자서도 즐길 줄 알아야 해라는 가벼운 조언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것은 훨씬 깊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이 자신을 살아있게 하는지, 무엇이 자신을 자신답게 만드는지, 그것을 타인의 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눈으로 알고 있는 상태, 그것이 고독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내면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는 동안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묻기보다 타인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더 민감했습니다.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직장에서 무엇이 요구되는지, 사회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그 안에서 살다 보니 정작 자기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지금이라는 것. 쇼펜하우어는 그 시간을 낭비가 아니라 인간이 온전해지는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깊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생각이 깊어집니다. 자기 자신을 더 선명하게 봅니다. 지나간 삶이 더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나는 참 많은 것을 해냈구나. 힘든 시간이 많았는데 그래도 버텼구나. 내가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이 생각은 사람들 속에 있을 때는 잘 오지 않습니다. 비교가 생기고 평가가 생기고 역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고독 속에서야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만납니다. 쇼펜하우어가 고독을 예찬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독은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문입니다. 삶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특징. 그렇다면 실제로 고독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바탕으로 4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대를 줄입니다. 이 말이 쓸쓸하게 들릴 수 있다는 것 압니다. 기대를 줄인다는 말이 포기하라는 말처럼 들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기대를 가집니다. 자녀가 전화를 먼저 해줄 것이다. 오래된 친구가 먼저 연락할 것이다. 배우자가 내 마음을 알아줄 것이다. 내가 했던 일들을 사람들이 기억해 줄 것이다. 이 기대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묻습니다. 그 기대가 상대방이 실제로 약속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당신 혼자 마음속에서 만들어 놓은 약속이었습니까? 대부분은 후자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상대방이 나를 상처 입혔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실은 내가 만든 기대가 나를 상처 입힌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탓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내 고통의 얼마만큼이 스스로에게서 온 것인지를 냉정하게 보라는 말입니다. 그 시선을 가질 때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로워집니다. 두 번째, 타인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 속에 자신의 행복을 두는 사람은 자신을 노예로 만드는 것이다. 강한 말이지만 정확한 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습니까? 어떻게 보일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줄까? 비웃지는 않을까? 무시하지는 않을까? 이 질문들 속에 살다 보면 자신의 삶인데 자신이 주인이 아닌 것처럼 됩니다. 60대, 70대에 접어들면 이 구조가 조금씩 무너집니다. 사회적 평가로부터 멀어지고 역할이 줄어들면서 이제 나는 어떻게 보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위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이것이 오히려 해방의 시작이라고. 더 이상 타인의 무대 위에서 역할을 연기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것이 지금 이 나이에 찾아온 진짜 자유일지도 모른다고.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은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타인의 평가에 묶여있던 자존심에서 진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기 안에서 만족을 찾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가 무엇인가이다.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 이 말이 쉽게 들릴 수 있지만 현실에서 이걸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더 좋은 집, 더 안정적인 직장, 더 나은 조건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위한 것이었고 삶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라는 질문보다 어떤 것을 얻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더 앞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어떤 것들이 하나씩 정리될 때 텅 빈 느낌이 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빈자리에 자기 자신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채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오랫동안 읽고 싶었던 책을 읽는 것, 오래 해보고 싶었던 것을 조금씩 해보는 것, 아무것도 안 해도
죄책감 없이 앉아 있는 것, 지나간 기억들을 천천히 애정 있게 돌아보는 것, 이런 것들이 사소해 보입니까? 아닙니다. 이것들이 쌓일 때 우리는 자신을 스스로 존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지나치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실망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혼자 있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마 가장 어려운 부분일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감정을 억누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정을 관찰하라고 했습니다. 화가 날 때, 나는 지금 화가 났다고 바라보는 것, 슬플 때, 나는 지금 슬프다고 알아차리는 것. 이 단순한 행위가 감정에 휘둘리는 것과 감정을 이해하는 것의 차이를 만듭니다. 나이가 들면 감정이 예민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운함이 더 깊어지고 섭섭함이 더 오래 남고 혼자 속으로 사귀는 게 더 힘들어집니다. 이것은 나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억눌러 온 것들이 이제 표면으로 올라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감정들과 싸우지 마십시오. 그냥 바라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게 서운하구나. 나는 이것을 원하고 있었구나. 나는 여기서 외로움을 느끼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감정은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본 사람입니다. 그는 감정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감정에 끌려가지 말고 감정을 이해하는 자리에 서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서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 삶의 구체적인 순간들, 이제 좀 더 가까이 내려와 보겠습니다. 철학이 아무리 좋아도 실제 삶에 닿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자녀와 거리감이 생길 때, 친구와 멀어질 때, 배우자와 갈등이 생길 때, 혼자 밥을 먹게 될 때, 이런 순간들에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어떻게 닿을 수 있는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녀와 거리감이 느껴질 때, 자녀가 연락을 잘 안 합니다. 명절에 왔다가 금방 갑니다. 바쁘다고 합니다. 당연한 말인데 그게 섭섭합니다. 이 섭섭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기대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사랑과 의무는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보상을 전제로 할 때 이미 사랑이 아닌 거래가 됩니다. 내가 자녀에게 쏟은 것은 사랑이었습니까? 아니면 보답을 기대한 투자였습니까? 이 질문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 앞에 정직해질 때 섭섭함의 무게가 조금 달라집니다. 자녀는 자녀의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은 당신의 삶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은 당신이 원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독립적으로 자기 삶을 살기를, 그 바람이 실현된 것입니다. 거리감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쩌면 부모로서 가장 잘한 것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친구와 멀어질 때, 오랜 친구와 연락이 뜸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각자 건강 문제, 가족 문제, 환경 문제가 달라집니다. 예전처럼 자주 만나기 어렵습니다. 어떤 친구는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 상실감은 진짜입니다.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 대해 꽤 냉정한 시각을 가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우정은 서로에 대한 진심이 아니라 서로에게 유용하기 때문에 유지된다. 이 말이 냉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보면 오랜 세월 함께한 진짜 친구, 이해관계를 넘어 서로를 아껴온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수십 년의 삶을 돌아봤을 때
진심으로 서로를 아꼈다고 느끼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많은 관계보다 진짜 한두 명이 훨씬 값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 지금도 조금씩 이어갈 수 있습니다. 굳이 많은 말 없이요. 배우자와 갈등이 생길 때 수십 년을 함께 산 배우자와 오히려 지금이 더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각자의 공간이 없다가 갑자기 하루 종일 함께 있게 되거나 서로에 대한 기대가 쌓였다가 처지거나 말없이 지내는 날들이 많아지거나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추운 날 고슴도치들이 서로 붙어 온기를 나누려 합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본질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너무 멀면 외롭고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이 적당한 거리를 새로 설정하는 것이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 지혜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함께해야 한다는 생각, 모든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 서로가 서로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 이 생각들에서 조금 자유로워질 때 오히려 오래된 관계가 더 편안해지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갈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혼자 밥을 먹는 시간, 많은 분들이 이 순간을 가장 힘들어 하십니다. 혼자 밥을 먹는다는 것, 그 단순한 장면이 왜 이렇게 쓸쓸할까요? 식탁은 늘 함께의 공간이었습니다. 가족이 모이던 곳, 이야기를 나누던 곳, 그 테이블에 혼자 앉는다는 것이 삶이 변했다는 것을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게 합니다. 이 순간을 쇼펜하우어식으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이 조용한 식사 시간이 사실은 내가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 드문 순간이라는 것, 맛을 천천히 느끼고 창 밖을 바라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수십 년 동안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늘 누군가를 챙겨야 했고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했고 빨리 먹고 다음 일을 해야 했습니다. 지금의 이 밥상이 어쩌면 생애 처음으로 완전히 나를 위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면 쓸쓸함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조금은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살아있는 동안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불편한 진실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고통이 기본값이라고, 욕망은 채워질수록 또 다른 욕망을 만든다고 사람들은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그는 동시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안에 불꽃을 간직한 사람,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고독 속에서도 평온을 찾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자유롭다고. 우리가 살아온 삶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수십 년을 버텼습니다. 많은 것을 감당했습니다. 수없이 포기하고 희생하고 참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모든 것이 정리되면서 비로소 자기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 시간이 외롭게 느껴진다면 그 외로움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옆에 두십시오. 외로움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당신이 지금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밖으로 향하던 에너지가 안으로 향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고독은 실패가 아닙니다. 고독은 벌이 아닙니다. 고독은 어쩌면
우리가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누려보지 못했던 가장 조용한 자유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지금 이 나이에 가장 고독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또는 고독 속에서 오히려 편안함을 찾게 된 순간이 있다면 댓글에 조용히 남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공간을 읽는 다른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일이다. 오늘도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합니다.